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션 테이블 또는 덧셈표라고 하는 거죠. 여기 플러스 교 있어서 이 가로 이제 가로죠. 가로와 이제 세로가 겹치는 부분에 더하기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규정 위치를 우리가 3 3 더하기 4 3 4 그래서 7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여기는 이 덧셈표에서는 3과 4가 만나서 7이 되는 그 구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좌표 체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관찰한 바로 쭉 여기는 5 더하기 5가 되겠죠. 5 더하기 5가 되겠죠.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가서 여기는 이제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원리를 이렇게 비어 있는 건 당연히 이쪽은 이제 6하고 7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6하고 7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6 더하기 7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3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이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비어 있으면 아이들이 채우게 하면 되죠. 다 이제 쓰는 것보다는 이제 게임식으로 여기 딱 가르쳐요. 손가락으로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잘 인지를 못하면 이렇게 3 더하기 4 3 더하기 4 여기 3이죠. 3과 4가 만난다. 3 더하기 4 7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생각하겠죠. 뭐 더하기 뭐가 되는지 이 위치에서는 4와 5가 만난다. 9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로 게임을 보드 게임을 하든지 뭐 가위바위보 해서 뭐 이기는 사람이 맞추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하면은 아주 좋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초등수학에서 어떤 문제집을 보면 문제 자체가 그 유형이죠. 문제 유형 자체가 그냥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도 봤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8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5, 3. 근데 이런 방식의 이런 도형은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물론 면적으로 할 때는 물론 이제 이게 더 훌륭한 거는 이런 방식이 돼야겠죠. 이게 8이면 이제 이 정도 배분에 얘가 5 되고 3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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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이들이 딱 보면 직관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이런 표현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이런 표현 자체를 가르친 경우는 없어요. 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가르기 모으기처럼 5와 3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소인수분해 할 때 이게 만약 쓰인다 하면 이제 4 곱하기 이런 방식으로는 쓰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초등수학에서 모으기, 가르기를 하는데 모으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으기 자체가 합이거든요. 모은다는 게 합이기 때문에 5와 3을 모으면 이제 8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어떤 형태 이런 것 자체는 수학에서 다루지도 않고 이후에 중고등학교 수학이라든지 어떤 분야에서도 수학적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데서 쓰는 개념들은 이건 좌표 체계에 대한 개념을 우리 아이들이 은연중에 익힐 수 있는 위치값을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 나중에도 수학적 감각을 기르거나 수학적 개념을 도와주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많이 접하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거 아이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설명을 들어야 되고 설명을 들어도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문제들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초등수학에서 많아요. 계단 모양을 만들어 놓고 더하고 빼고 막 이런 문제들 창의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덧셈을 하고 기초적 수학을 하는 데는 아주 안 좋아.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자꾸 문제 유형과 출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그건 사실 암기 과목이랑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자연현상 같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을 들어서 그렇구나 뭐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대신에 덧셈을 좋아하게 하는 거는 이런 그 덧셈표 같은 걸 가지고 서로 맞추면서 깨닫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원리를 또 보고 게임하듯이
그러면 수학을 조금 좋아하죠. 지금 문제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어쩌고저쩌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보다 아이들은 문제를 엄청 잘 풀고 예, 수준은 훨씬 더 올라가 있는데 반면에 수학을 싫어해요. 수학 100점 맞죠, 학교 가서. 근데 수학을 싫다고 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수학에 대한 정서, 수를 대하는 태도, 그게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이죠.